bright. Everything is so bright. 자, 이번에는 대선이 얼마 안 남았어요. 네, 6월 3일 대선. 네. 마음속에 후보를 좀 정했나요? 누구를 지지하고, 누구를 뽑을지? 뭐, 대충, 네. 대충 정했어요? 네, 정하긴 했는데, 계속 알아보는 중이에요. 뭐, 정책들도 좀 비교를 해보고, 그쵸. 정확히 좀 정보를 알아야 될 부분들도 좀 있어가지고, 내가 이게 대충 듣기만 했는데, 그러니까 뭐, 매체에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야기한 거를 제가 잘못 알아들을 수도 있고, 거기다 사실 확인 없이.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도 이제 한 번씩 다 확인해 보려고 좀 하고 있고, 그래서 알아가 보는 중이라고 보는 게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하긴 정했는데, 예. 좀 알아보면 바뀔 여지가 있나요? 네, 뭐, 아, 그래요? 여지가 있기는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아직은 뭐 확실한 건 아니다. 예. 뭐, 저는 사실상 거의 정해졌다고 봐야 돼요. 진짜 큰 이변이 없는 한 네, 정해지지 않았을까. 왜냐면 너무 뚜렷해서, 이번엔. 네, 뭐 아무튼, 예, 이번에는 그 여러분들이 이제 후보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네. 좀 도움이 될까 싶어서 좀 정리를 좀 해봤는데, 대선 특집. 대선 네. 특집. 네, 근데 뭐 우리가 뭐 전문가도 아니고, 네. 전문적인 분석은 이제 방송에서 보면 되고, 그러니까 다른 이제 정규 방송, KBS나 뭐 SBS나 MBC 뭐 이런 데서 보면 되고, 그쵸. 한 뭐, 유튜브에도 잘 정리돼 있고, 근데 정책 저희는, 토론도 할 거고. 네.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의 또 예, 분석을 해봤다. 네, 그래서 이번 편은 각 주요 당의 예. 후보의 생애가 어땠는지, 삶이 어땠는지, 네, 이런 얘기를 먼저 하고, 네, 그 다음 편에 이제 정책을 얘기해보는 걸로. 네, 근데 우리가 후보들의 생애를 얘기하기 전에, 사실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이 정책 알아보는 게 평소에 막 잘 알고 있던 것도 아니니까. 대략 이재명, 김문수, 그 다음 한덕수, 이준석 이렇게였잖아요. 네. 근데 갑자기 어느 날 당에서 김문수를 이지매를 시켜가지고 이제 한독수가 막 올라오고 막 그랬죠. 예. 그래가지고 한덕수를 준비를 했다가 예. 어제 갑자기 다시 문생님이 예, 다시 잡았죠. 그래가지고 어제 다시 그 조사한 걸 바꾸느라 어제 급하게 하느라 힘들었죠. 맞아요. 정말. 이게 좀 예측할 수 없는 좀 상황이기도 했고. 예. 그래서 어제 무슨 일이 있었냐 그 네. 얘기부터 먼저 좀 하고 그 다음에 그 네. 후보들의 생애를 분석을 해볼까 하는데 어제 네.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김문수가 이지매를 당했어요. 네. 이지매 김문수. 국민의힘 경선 후보 8명이 나왔거든요. 예. 그 A조, B조 나눠서 4명씩 나눠놓고 토론을 시켜서 거기서 각 둘둘 뽑아가지고 2차 경선을 갔어요. 네. 또 토론을 해가지고 2명을 또 뽑았어요. 그러니까 한 명이 압도적으로 나오면 거기서 한 명이 뽑히는데 그게 아니면은 과반 이상이 안 넘으면은 그냥 2명을 뽑나 봐요. 그래서 2명을 뽑아가지고 거기서 또 경선을 했죠. 네. 근데 결국에 김문수가 한동훈을 꺾고 올라갔죠. 최종 후보가 됐죠. 예. 그런데 갑자기 한덕수랑 뭐 단일화 하라고. 네. 근데 김문수는 단일화는 할 건데 왜 이렇게 닭다리냐, 나 이제 됐는데.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짜증나네. 나는 경선 다 이기고 올라오고 돈도 내고 했는데 쟤 한덕수는 뭐야. 그쵸. 약간 명분이 좀 없다고 좀 느꼈을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갑자기 와가지고 내놓으라고 하니까 네. 단일화 협상을 하는데도 서로 잘 안 되고 해가지고 예. 한 2차 협상까지 했는데 결렬됐어요. 그 다음에 협상이 잘 안 되니까 국민의힘 지도부랑 이게 당에서는 빨리 해야 되니까 후보 등록을. 그쵸. 그 국민의힘 당에서 무슨 연설을 하는 게 있었어요. 예. 그래서 김문수가 이제 갔어요. 예. 갔더니 권선동, 권영세 나와가지고 이제 꽃다발도 주고, 그다음에 그때 뭐 좀 안 좋게 말했던 거 사과도 하고 분위기 화기애애하고. 네. 그랬더니 국민의힘 당원들 막 박수 치면서 김문수를 맞이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당원들 마음은 그거였겠죠. 네. 자, 이렇게 잘 이렇게 그 우쭈쭈 해주고 네. 빨리 단일화 시키자, 그 생각이었겠죠. 네. 김문수가 누굽니까? 김문수가 이제 연설을 하러 갔어요. 네. 했더니 막 다들 박수치고, 김문수가 연설 초반에 이런 얘기를 해요. 자, 국민의힘 당원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이러면서 양팔로 큰 머리 위로 큰 하트를 그려가지고 그런 말을 하니까 이제 국민의힘 당원들 박수치고 의원들이 박수치고 이제
근데 이제 그 연설이 중간으로 갈수록 권영세랑 권선동의 표정이 심각해지기 시작합니다. 나 단일화 하긴 할 건데 한 14일, 15일 이때 하자. 뭔 말이냐면 원래 대통령 후보를 11일까지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그 말은 대통령 후보 등록 끝난 후에 기호 받아놓고 기호 몇 번 받아놓고 네. 그때 단일화 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각 당에서 대선 후보는 한 명만 세울 수 있거든요. 네. 사실 뭐 그렇게 이미 기호까지 받고 난 다음에 단일화를 하는 거는 전략적으로 좀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단일화를 할 거면 처음부터 선정을 해놓고 다 결정을 한 다음에 번호를 받는 게 유리할 텐데 뭐 그런 면에서 좀 입장이 좀 난처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뭐 나중에 단일화를 할 수 있긴 한데 문제는 네. 뭐냐면 그러면 한덕수는 무소속이 돼요. 그렇죠. 예. 근데 단일화를 했을 때 김문수로 가면 모르는데 네. 만약에 한덕수로 가면 그러면은 굉장히 불리하죠. 네. 무소속 한덕수로 가야 되는데 그럼 국민의힘이 무소속 한덕수를 도와줄 수가 없어요. 돈 지원도 못하고 선거 유세도 못하고. 아, 그럼 뭐 실질적인 뭐 이유가 있겠네요, 그런 거. 네. 네. 그러니까 한덕수를 대통령 후보 등록 전에 한덕수로 네. 가면은 네. 한덕수를 국민의힘에 입당시켜서 국민의힘 대선 주자로 등록을 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쵸. 네. 근데 우리 김문수는 아이 15일에 해 뭐가 이렇게 급해? 네. 에? 이러니까 이제 국민의힘 이제 당원들 이제 속이 뒤집어지는 거죠. 네. 근데 김문수는 정당하게 뽑혔는데 자기가. 그러니까 할 말은 있고 명분은 있고. 그쵸. 그래가지고 김문수 이지매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제가 네. 좀 이해가 네.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네. 애초에 그 단일화라는 얘기를 꺼내면서 네. 경선에 당선된 후보 한 명, 결국에는 김문수가 됐지만 그 사람과 한덕수를 애초에 단일화 시키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국민의힘 입장에서 그렇게 움직였는지, 그러니까 그 한덕수라는 인물을 지지하는 정확한 이유가 뭐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 첫 번째로 이제 의문이 되는 거는 왜 한덕수는 경선에 참가하지 않았고 경선이 완료된 다음에 단일화를 시도를 하는 거냐. 뭐 이런 의문도 좀 들고요. 그런 부분들도 좀 궁금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안 그래도 김문수가 물어봤어요. 예. 아니 그러면 그렇게 단일화 그렇게 원하면은 네. 그럼 경선할 때 들어와가지고 경선하지 그랬냐라고 질문을 네. 했어요, 김문수가. 예. 면전에 대고. 그랬더니 한덕수가, 아니, 그거는, 나는 아직 할 일이 많이 있었다. 나는 이제 총리였고, 대통령 직무 대행을 수행하고 있는데 내가 갑자기 나올 수가 없었다라고 얘기는 했어요. 근데 속에 어떤 숨은 의도가 뭐였는지는 사실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겉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했다 이거죠. 그리고, 또 아까 뭐였지? 국민의힘이 한덕수를 이렇게 몰아주는 이유? 뭔가 단일화를 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이 있잖아요. 한덕수와. 근데 서로 어떤 이익이 있으니까 그럴 만한 명분이 있거나 그래야 저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사실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드러나는 걸로는 예. 사실 이재명이 지금 제일 센데 네. 이재명하고 단독으로 붙었을 때 누가 그러면 가능성이 있느냐. 네. 둘 다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겠지만 네. 그래도 한덕수가 조금 더 높은 걸로 나온 여론조사들이 이제 좀 있어서 네. 그것 때문인 것처럼 얘기는 하는데 네. 근데 저는 의심하는 게 네. 그러니까 뭐 어떤 근거를 가졌다기보다 의심을 해볼 수가 있는 게 네. 그러니까 제 시나리오가 하나 있거든요. 어떤 시나리오죠? 그 내란의 밤 때 윤석열의 그 계엄령 예. 그때 엮인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지. 국민의힘 쪽에도 엮인 사람들이 있는 거야. 예를 들면 윤상현 이런 사람들이 엮여 있는데 그다음에 그때 막 당 대표 하던 애 지금 사라졌잖아. 당 대표 맞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갑자기. 또 약간 깐깐징어 꼴뚜기같이 생긴. 추경호는 싹 사라지고 윤상현도 좀 이상하고 윤상현은 대놓고 그냥 한덕수를 밀고 있고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근데 그게 혹시 봐봐요. 김문수가 되면 그래도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건데 어쨌든 간에 한덕수가 된다는 건 이미 그 내란을 일으켰던 그 총리로 있었던 사람이 연장을 하는 거니까. 기존 세력의 연장이다. 그러면은 새로 알려지는 게 없잖아. 그 사이에 자기가 뭔가 지울 수도 있고 어떤 조치를 취할 수도 있고. 그 자기는 임기 3년만 하겠대. 그러니까 왜 3년만 하겠냐고. 다른 건 모르겠고 일단 이 지울 시간이 필요한 거지. 근데 뭐 3년만 하는 게 가능한가요, 이게? 그러려면 개헌을 해야 돼. 개헌을 해야 되는데 그거 하겠다는 거지.
기한 요건이, 그래서 뭔가 충족되는 그런 것도. 자기 잘못이 까발려질까봐가 두려운 사람들이 한덕수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꽤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음모, 의심, 뭐 이런 시나리오가 있는데, 뭐 음, 정확히는 모르겠고, 어쨌든 단일화를 그 전까지, 후보 등록 전까지 안 하겠다고 하니까, 그쵸. 네.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거기서 박수치고 뭐 서로 사랑하네 어쩌네 했다가, 갑자기 이제 분위기가 냉랭해지고, 예, 좀 막 쌓여졌겠네요. 고함이 오가고, 아, 막 소리치고, 이제 김문수가 이제 연설 끝내고 나가려고 하니까 막 막아. 음, 막는데 김문수가 이제 이강인 탈압박처럼 싹 딱, 탈압박해서 집으로 가버려. 저 네. 어디로 가버려. 네. 그러고 핸드폰 꺼놓고 연락 안 돼. 네. 김문수가 누군데? 국힘 대선 후보 내란 사건 전말이 그러니까 그렇게 시작이 돼. 그러니까 단일화가 결렬이 됐어. 김문수는 야 15일, 16일 뭐 이쯤 하자. 그러면은 한덕수는 국힘 후보로는 못 나오는 거지. 그래서 근데 그날이 이제 10일이었거든. 10일? 아니다. 9일이었다. 9일이었나? 뭐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9일날 그게 단일화가 안 돼가지고 맞네. 9일. 9일날 단일화가 안 돼서 그날 밤 9일 밤. 9일 밤. 근데 9일에서 5월 9일에서 5월 10일 딱 넘어가는 그 순간 비대위가 모여. 그래갖고 그 안에 선관위에다가 김덕수래. 한덕수. 김문수 자격 박탈하자. 근데 자기네들 경선에서 뽑았는데 어떻게 박탈해?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이제 당헌 74조의 2 상당한 사유라는 항목이 있나 봐. 상당한 사유. 그 상당한 사유를 뭘로 봤냐면 그 여론조사를 했을 때 후보 등록 전에 단일화를 87%가 원한다. 후보 전에, 당원들이 후보 전 단일화를 87%나 원한다. 그게 근거야. 그러니까 많이 원한다는 거지. 대다수가 원하고. 그리고 당원 50, 여론 50 해본 결과 그 후보는 한덕수여야 한다. 라는 결과를 들어서 근데 김문수 너는 단일화를 한다고 해놓고 그 다음에 한덕수가 지금 지지율도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후보 등록 전에 그거 하라고 하는 게 지금 당의 입장인데 그거를 너는 그러니까 너의 그 잘못이 있다. 그게 상당한 사유에 해당이 돼서 자격을 박탈하겠다를 그날 밤에 해버려. 사실 뭐 그걸 보면은 이미 뭐 경선 전에 단일화에 대한 서로 논의가 오갔고 거기에 이미 동의를 한 채로 경선에 참가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주장을 할 수도 있겠네. 그치. 근데 너희는 너희가 아니라 김문수 너는 왜 약속을 안 지키냐? 그치. 이미 이제 경선 되고 나니까 이제 입 싹 닫고 말이 바뀌네? 그러니까 이런 서로의 좀 입장 차이가 있었다. 근데 김문수 입장에서는 아닌데 나 말 바꾼 게 아니라 단일화 할 거라고. 그리고 내가 가만히 있으면 주도권은 내가 이제 당 후보인데 그러면 내가 그치. 짱이잖아 여기서. 근데 단일화를 해도 내가 알아서 하는 거지. 하긴 할 거고 내가 알아서 할 건데 자꾸 하라고 하니까 하기 싫잖아. 그리고 얘네가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 자체가 이미 나를 그럼 경선 그 최종 그 후보로 인정을 안 했던 거잖아. 그치. 그게 이제 열받는 거지. 뭐 표면적으로 봤을 때 그게 명분이 이렇게 없어 보이기도 했고, 그러니까 단일화에 대한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근거가 그렇게 설득력 있게 다가오진 않았다. 왜냐하면 결국 경선이라는 그 과정을 통해서 후보를 선출하는 그 과정을 이제 공개 토론도 했었고, 그 과정을 또 국민들이 지켜봤었고. 사실 갑자기 한덕수라는 인물이 나왔다. 근데 그 국민의힘 정당 안에서 뭐 논의가 오간 거는 그쪽 안에서 뭐 그런 충분한 합의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솔직히 그냥 밖에서 봤을 때는 경선에 참가를 안 했는데 공정한 경쟁에 참가하지 않은 것 같은 갑자기 단일화를 한다고? 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좀 한 번에 딱 보고 납득하기 어려운 현상이었다? 이게 정확한 뭐 어떤 합의점에 대한 약속이나 뭐 이런 게 있었을 수 있겠지만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바로 이해가 되진 않는데 어떤 이유로 이렇게 갑자기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할 만한 받아들일 만한 어떤 큰 명분이 보이지 않았다. 네, 뭐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아마도 다른 사람들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고 만약에 한덕수를 내세울 거라고 한다면은 당의 입장에서도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한덕수를 추진을 한다. 이러한 합의가 있었다라는 거를 명확히 설명할 의무가 있지 않았나. 근데 그게 좀 부족하진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곤 합니다. 일단 너무 급했던 것 같아요. 네. 왜냐면 후보 등록이 11일까지였어. 어제까지. 시간도 없었고. 시간이 없었는데 빨리 해야 되는데 급했고. 근데 이유를 대긴 했거든. 후보 전에 단일화를 하자고 하는 게 87% 조사가 됐고, 그 다음에 그 결과는 한덕수였다. 라는 걸 이제 근거로 들은 거지. 아까 말하는 그 맞아, 상당한 맞아. 사유. 그러니까 그거를 들기는 했는데, 밤 10시에, 12시에, 몇 시간 전에 단일화 안 한다고 하니, 이번, 11일 전에는 안 한다고 하니까, 바로 9일 밤에 모여가지고, 딱 0시 지날 때 그 언저리에 그 이유를 들어서, 김문수의 자격을 박탈시켜. 그리고, 진짜 웃긴 게, 그러고 나서 한 몇 시간 뒤, 2시 30분. 새벽 2시 30분. 잠도 안 자? 2시 30분에 대선 후보 공고 모집을 해. 야, 우리 대선 후보 지금 우리가 날라가서 공석이거든? 이렇게 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나가고 싶으면은 여기로 지원해라는 공고를 내. 새벽 2시 반에. 2시 반에. 근데 그 웃긴 거는 다 자고 있을 그 시간에. 30분 뒤에 한덕수가 지원서를 제출해. 그치. 30분 만에. 그치. 그 모집 그러니까, 시기가 그렇지. 아니 2시 반에 모집 공고를 올렸고 근데 우연히 한덕수가 한 2시 반쯤에 잠이 안 와서 인터넷이나 해볼까 하고 국민의힘 딱 친 거야 네이버에서. 그리고 사이트 딱 들어가자마자 공고를 본 거지. 하고 30분 만에 작성해서 낸 거야. 나 대통령 선거 나가야지 하고. 그래서 된 수준이잖아. 그치. 그래서 30분 만에 내고 3시에서 4시 사이에 1시간 동안 일단 한덕수가 국민의힘 입당을 하고 그리고 나서 후보 신청을 하고. 근데 마치 이게 이미 얘기가 된 것 같잖아. 됐다고 생각하는 게 합리적인 의심이지. 그치. 그게.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이미 자기는 이미 그런 밤에 몰래 그렇게 해버리는 작전을 이미 해봤다는 듯이. 작년 겨울쯤인가 연습을 해봤다는 듯이. 데자뷰가 좀 나올 수도 있고. 일단 애초에 그 공고가 나왔을 때 그래 공고 자체는 새벽에 할 수 있다. 근데 모집 그 기간이 새벽 3시부터 새벽 4시까지 1시간 안에 제출하라.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새벽 3시부터 4시까지? 3시부터 4시까지 그 과정이 이루어졌다고. 이루어졌다고? 공고에 3시에서 4시로 써 있는 거 아니야? 2시 반에 공고를 올렸고 3시에 이제 한덕수가 제출을 했다고. 그러면 이제 그걸 본 거 같은데 난 3시에서 4시 사이에 내라고 써 있는 거를 모집 공고. 아니 그건 말이 안 되지. 3시에서 4시에 이루어진 거지. 아니 어떻게 공고를 냈는데 자 새벽 3시에서 4시 우리 이때만 봤습니다 하고 공고를 낼 수가 있냐. 아무리 형식이어도. 한번 확인해볼까? 그래. 본 거 같은데 이렇게? 말이 안 되는데. 하여간에 그렇게 이제 새벽에 김문수를 쫓아냈고 후보에서. 그리고 새로 이제 후보할 사람 해가지고 근데 한덕수 너는 당원이 아니잖아. 그럼 당원 가입할게. 당원 가입시켜주고 그러면 당원 가입했으니까 나 이제 대선 후보로 또 등록할래 해가지고 그걸 1시간 만에 다 한 거지. 근데 후보로 그냥 바로 등록을 시킬 수가 없잖아. 동의를 얻어야 되잖아. 그래서 바로 아침 9시부터 12시간 동안 당원 ARS 투표를 진행해. 당원 ARS? 그러면은 이제 아침이 되는 순간 한덕수로 사실상 교체될 것 같다는 이제 그걸 이제 김문수도 알게 되고 다 아침에 안 거잖아. 찾아봤어? 아니? 지금 찾아보고 있는데 그건 말이 안 되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 그거는. 이거 32가지 서류를 3시에서 4시 사이에 제출하라고. 진짜네? 그래서 내가 그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진짜네? 아니, 나는. 내가 봐서, 그러니까 내가 들은 게 아니라 이렇게 눈으로 봐가지고 얘기한 거거든. 아니, 왜냐면 나는 아무리 얘네가 개판인 건 알고 있었는데 야, 무슨 등록 기간을 새벽 3시에서 새벽 4시까지 딱 1시간으로 해놨겠냐라고 생각했거든? 아니, 할 거면은 새벽 4시까지가 아니라 새벽 3시부터 그날 오후 몇 시까지라고는 모를까. 새벽 3시부터 4시까지라고 올려도 너무 충격인데, 그거는? 거기다 제출 서류가 32가지야. 그건 불가능하잖아. 그거는 미리 서류를 다 준비해놨다는 거잖아요. 맞지. 이게 진짜 문제가 많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합리적인 의심이라고는 우리가 표현을 하지만 누구나 그렇게 알지. 그 서류가 12가지면 1시간만이면 앞에 등록하고 읽고 이런 거 다 빼고 그냥 서류만 준비하는 데만 12개잖아? 그럼 하나당
5분씩 해야 돼. 서류 하나 작업을. 32개니까. 32개야? 서류가? 어. 12개라며. 아니, 32개라고. 32개라고? 여기 제출 서류. 제출 서류가 32개야? 어. 32개면은, 뭐, 1, 2분당 하나씩 해야 되네. 간단하게는 뭐 후보자 사진부터 아니, 해서. 뭐, 근데 야, 사진도 제출하려면 1분 넘게 걸리겠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어. 어. 국민연금. 이거는 챗 가입 GPT 내역서. 말고는 지원하지 말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좀 이게 좀 이상하더라고 이게. 그러네. 나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 말이 안 되는 게 맞구나. 하긴 말이 안 되는 일이 많이 일어나니까. 어쨌든 아침에 그래가지고 이제 난리가 난 거야. 김문수도 어이가 없고 막. 그 여론도 돌아섰고. 근데 아직 ARS 투표는 진행 중이었지. 그래가지고 홍준표가 정치 그만둔다고 이제 떠났거든. 근데 미국으로 가면서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를 남겨. 읽어보면은 홍준표. 욕은 X로 쳤는데 그냥 내가 욕 그냥 다 읽을게. 욕이 뭐 그렇게 심한 욕은 아니어서. 한 놈이 한밤중 계엄으로 자폭하더니 두 놈이 한밤중 후보 약탈 교체로 파이널 자폭을 하는구나. 이 새끼들이 미쳐도 좀 곱게 미쳐라. 이로써 한국 보수 레밍 정당은 소멸되어 없어지고 이준석만 홀로 남는구나. 기가 막히지? 진짜 존나 웃기긴 한데 뭔가 시처럼 썼어. 은율감이 있게. 그리고 여기서 재밌는 거는 그렇게 감쌌던 한 놈을 확실하게 욕한 거고 그 여기서 두 놈은 뭐 알잖아. 권영세랑 권선동이잖아. 이 새끼들 미쳐도 좀 곱게 미쳐라. 그리고 마지막이 웃겨. 의미가 있는 게 이준석만 홀로 남는다. 근데 이게 사실상 진짜 그렇게 돼버린 것 같거든. 뭐 하여간 공교롭게도 그렇게 됐지. 근데 웃긴 거는 이제 역풍도 맞고 그날 그 온라인에서도 이제 뜨겁게 이제 싸우고 맞아. 되게 누가 봐도 이상한 일이잖아. 그래서 욕을 많이 먹어. 그래서 잘 안 됐지. 근데 아직 투표는 진행 중이잖아. 밤 9시가 됐어. 그럼 이제 투표 결과가 나오잖아. 근데 부결됐네. 한덕수가 안 됐네. 그래서 한이 수용하고 인정하고 이제 떠나. 그니까. 그리고 김문수 다시 복귀. 다시. 왜 그랬냐고. 그니까. 안 했으면 한덕수가 될 수도 있었는데 괜히 승부수 띄우는 바람에. 그러니까 김문수가 누군데? 김문수는 쉽게 무너지지 않아. 김문수는 김문수가 누구야? 장난 아니지. 김문수는 도지사야. 도지코인을 사라고 하는 사람이야, 그 사람. 홍준표 버전으로 얘기하면 하루 만에 해프닝이었다. 진짜. 아니, 홍준표는 2번을 그렇게 표현한 건 아니지. 이 말 알잖아. 알아? 몰라? 몰라. 아, 그래? 그 계엄령 터졌을 때 그거 2시간 만에 해프닝이었다고 홍준표가 얘기했잖아.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어. 이짐의 김문수. 그래서 결국에는 후보가 국힘은 김문수가 됐고 이제 나머지는 알잖아. 이재명, 이준석. 그렇게 됐지. 3강 체제긴 한데. 그래서 그 3강에 대해서 우리가 정책도 다뤄볼 거지만 이번 편에서는 그 사람들의 생애에 대해서 조금 다뤄볼까. 좋지. 생애에 대해서는 사실 뭐 자세히 아는 거는 없지만 정치 뭐 경력이 어느 정도 나와 있는 건 있기 때문에. 아니 정치 경력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어린 시절부터 해가지고 아예 태생부터 근본이 있는지 근본이 있는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냐 누구부터 할까? 원하는 사람이 있어? 나는 김문수 얘기 나왔으니까 김문수 먼저 하고 싶은데. 아 그래? 김문수 얘기가 생각보다 좀 할 게 많아. 그러니까. 그래? 되게 특이한 이력이 있더라고. 그래? 어떻게 뭐 너가 아는 게 있어? 아니면 내가 쭉 해? 그러니까 내가 아는 거는 그러니까 운동권 출신이었다. 맞아. 그리고 약간 진보에 좀 되게 몸을 담았었던 맞아. 사람 중에 한 명이었는데 이게 되게 나는 특이하게 느껴졌고. 지금 너무 다르잖아. 다른 행보잖아. 그러니까. 이거 말고는 사실 뭐 잘 알고 있는 건 없고. 김문수는 사실 뭐 유명한 건 도지사로 유명하지. 도지사라. 자기가 그렇게 애원했잖아. 나 도지사인 거 모르냐고. 전화로도. 얼마나 그치. 급했으면 119에 전화를 해가지고 나 도지사임을 알리려고. 이 정도 했으면 좀 알아줘야 되지 않나. 우린 인정해주자고. 도지사인 거 알지. 도지사다. 자, 그럼 김문수부터 한번 파헤쳐 볼까요? 네. 김문수, 영천 출신. 영천이 어디 있는 데죠? 영천 저 잘 몰라요. 저기 아닌가? 경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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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지방. 영천. 대구랑 가깝나, 영천이?
잘 몰라. 나도 뭐, 어. 모르겠지만, 네, 뭐. 51년생. 음, 만 73세. 어, 나이가 생각보다 있죠? 네, 하지만 뭐, 김문수한테 그 얘기가 나왔어요. 네. 그 경선 중에. 나이가 많지 않냐. 음, 그랬더니, 내가 트럼프보다 어리다. 음, 트럼프가 더 많은가 봐. 아, 49년생인가, 트럼프가? 아, 진짜? 트럼프 생각보다 그렇게 나이 많아. 보면 뭐 동안이네. 그치. 바이든보다는 어. 또 젊을 거 아니야, 또. 그치. 바이든 자전거 타다 넘어지는데. 그니까. 허공에 악수하고. 그래, 뭐, 트럼프보다 젊다면, 그리고 뭐, 대답이 됐네. 영천 51년생. 음, 그 다음에 대학은 서울대를 나왔고, 서울대 경영학과를 들어갔어. 근데 이 사람 기력이 아까 말했듯이 특이한 게 학생 운동을 많이 해.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제적이 많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다시 복학을 해서 이제 다니다가 다시 학생 운동하고, 또 제적되고, 다시 복학하고, 이걸 반복해. 무한 반복해가지고, 결국에 서울대를 들어가서 24년 만에 졸업해. 43세에 졸업하거든. 43세에 이제 학교를 가니까 수업 들으니까 교수가 존댓말로 그랬대. 안 나오셔도 된다고. 시험 때만 나오시면 된다고. 근데 그냥 계속 갔대. 이 사람은 운동권의 전설이래. 누구나 인정하는. 운동권 최고. 그러니까 사실상 박지성이다. 박지성. 두 개의 심장을 가지고. 김문수는 도지사다. 동시에 박지성이다. 그게 사실 뭐, 옳냐, 옳지 않냐를 따지기 전에, 이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 대단하긴 해. 그러니까. 뭐, 여러 의미로도 진짜 대단한 게 많고. 또 특이한 이력이 있어. 이 사람이 85년, 86년일 때, 서울 노동운동연합, 소위 선호련이라는 거를 만들어가지고, 운동권에서, 그 잠실에 주공 아파트가 있어. 거기 이제 아지트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활동을 한 거지, 숨어서. 왜냐면 그때 전두환 정권이니까 막 잡히면 난리 나니까 숨어서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잠실주공 아지트에서 모여있던 사람 중에 좀 유명한 사람들이 있어. 당연히 김문수는 거의 리더였으니까 거기 있었고, 비공식적으로 리더가 누구였냐? 심상정. 정의당의 대표였던. 심상정. 근데 김문수랑 심상정은 너무 다르잖아. 지금은 뭐 완전 노선을 달리. 그리고 유시주. 유시주? 유시민 통생. 미쳤지. 그러네. 뭐, 더 있었겠지만, 그 셋이 같은 예를 들면 지금 여기 방에서 숨어가지고 창문 다 닫고, 모의도 하고, 그냥 공부도 하고 막 했던 거 아니야. 그니까. 그러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누가 철문을 두드려. 퉁퉁퉁. 따후르. 퉁퉁퉁. 두드려. 근데 이제, 잡으라고, 보안사에서 쳐들어온 거지. 전두환이 잡으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끌려나가, 잡혀가지고. 그래서 끌려가서 이제, 저기 대공분실로 끌려가는 거지. 남영동에 있는. 거기로 가서 이제 차에서 내리자마자, 묶여있는 손 묶여있을 거 아니야? 발로 차가지고 이제 넘어지잖아, 밖에. 그럼 강목으로 막 두들겨 패는 거야. 그때 기절을 해. 김문수가 기절을 하고, 거기에 들어갔던 뭐, 유시민 동생도 잡혀가고, 심상정은 도망갔고. 근데, 이제 기절을 했잖아? 그래서 깼대. 깼더니 고문실에 있었대. 진짜 얼마나 무서울까? 그니까. 깼는데 고문실이야. 이제 좀 쉬고 싶다 이랬는데 고문실이야. 진짜 무서웠을 거 아니야. 거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고문이 시작돼. 수건 코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랑 막 통닭 매달아 놓고 막 전기의자 막 그냥 고춧가루물 먹이고 그러다가 이제 앰뷸런스에 실려가 가거든. 근데 그 안에서도 김문수가 이제 뭐 뭔가를 속이고 뭐 이러니까 전기 방망이 같은 걸로 막 지지고 찌르고 피 오줌 싸고 그랬대. 정말 고문의 수위가 좀 강했었네. 김문수한테 좀 더 가혹하지 않았을까? 약간 리더격이기도 하니까. 제거 대상이 1순위잖아. 그 당시에 이제 유시민, 자기 동생이 끌려갔잖아. 그 유시민의 누나가 있거든, 유시춘. UBS 이사장. 그다음 다른 끌려간 가족들도 있을 거 아니야. 끌려간 사람들의 가족들. 유시민, 유시춘 다 모여가지고. 근데 자기들만 가면 뭐 알릴 수가 없으니까. 외신 기자들도 한 2명 데려가고.
그래서 이제 기습 찾아가서 막 문 두드리고 그랬던 일이. 또 재밌는 게 심상정의 남편을 누가 소개시켜줬냐. 김문수. 자기가 신뢰하는 두 사람이 결혼을 했으면 좋겠다. 와, 근데 지금 이런 뭐 시기나 뭐 이런 성향을 보면은 진짜 참 신기한 일이야, 이게. 그니까. 그때는 아예 상상도 못했을 거야. 그니까. 예를 들면 우리 혁명 동지야. 근데 갑자기 어느 날 너무 바뀌어 있는 거지. 아니면 같이 뭔가를 꿈꿨는데 커보니까 너무 달라진 거야, 서로. 그럴 수도 있고. 진짜 이거는 극단적이긴 해. 그러니까 어떤 이미지만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보수 정당이라고 하면은 약간 관료주의적인 이미지가 좀 떠오르고, 현행 체제를 유지하고자 하는 혁명과는 좀 거리가 먼 느낌이 드는데, 지금의 약간 국민의힘은 진짜 보수 거대 정당 중에 하나고, 오랫동안 지속되오던 제일 여당이기도 했고, 그런 거대 정당에서 대선 후보까지 나왔다, 지금. 하는 거에 중간에 어떤 과정이 있었을까? 왜 운동권에서 보수정당으로의 변화가 좀 있었을까 하는 궁금증이 좀 드네. 갑자기 어떻게 그렇게 변하게 됐냐? 원래는 그냥 운동권 그거였지. 운동권 리더였지. 스타. 학생운동의 리더였고. 1990년에 민중당을 창당해. 그게 이제 학생 운동권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던 당이었겠지. 그냥 뭔가 해보려고. 우리가 학생 운동만 해서는 안 되니까 뭐 당도 창당을 해본 거야. 그 다음에 91년도에 노회찬도 거기 가담을 하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김문수만 빼면 정의당이 되는 거야. 정의당 출신이 많네. 정의당 출신 많지. 뭐 정의당 출신만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때는 듣보잡이었겠지만 지금 듣보잡 당에 있는 사람들 되게 유명한 사람들 많거든. 그때 창당을 하고 91년도 노회찬 팀도 가담하고 92년도에 이제 총선이 있어. 근데 거기서 한 명도 당선을 못 시켜. 완전 망한 거지. 입지가 굉장히 약해지겠네. 그때 좀 김문수가 생각이 많이 바뀌는 것 같아. 내가 뭔가 바꾸려면은 당을 만들어서 하려고 해봤는데 국회의원 한두 명이라도 됐으면 모르겠는데 이렇게 해봤자 아무것도 못 바꾸네. 진짜 바꾸려면 진짜 정치판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 그래서 이런 말을 해. 동구권 사회주의도 무너진 마당에 진짜 사회를 바꾸려면은 정치를 해야 된다. 이걸로 안 된다. 우리 떠나자. 라고 심상정한테 말을 하거든. 실제로 우리가 정치 안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에 가야 하지 않냐. 그치. 너무 지금 이상주의적이지 않냐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거지. 그치. 그랬더니 이제 심상정은, 야, 동구권 사회주의 망한 거랑 한국 노동자 삶을 인간답게 하는 거랑 뭔 상관인데, 너나 가. 응, 안 해. 해버린 거지. 그 사이에 이제 김문수는 이제 일이 없잖아. 그래서 택시 운전사를 했대. 뭐 잠깐 한 거겠지. 그러고 이제 92년 총선 망하고 이제 큰 정치로 나가야 되겠다라는 어떤 마음이 들었고 그런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주변에서도 알잖아. 특히 그 당시에는 유시민 가족들이랑도 이제 친할 거 아니야. 94년도쯤에 유시민이 김문수한테 전화를 걸어. 그래서 설득을 해. 뭐라고 설득하지? 민주당 가라. 거기 가면은 공천도 쉽게 받을 수 있고 운동권 출신이고 뭐 이거 하면은 김대중 한번 만나봐라. 그러면은 너가 원하던 거 할 수 있다. 형이 원하는 거 할 수 있다. 문수영? 그래서 BJ 만나봐. 이렇게 한 거지.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유시민 가족이 김문수를 많이 도와줬으니까 좀 웃긴 건 나중에 경기도지사 김문수가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붙잖아. 그거 진짜 운명의 장난이야. 그니까. 근데 아무튼 만나봐라 했는데 김영삼 있는 데로 가거든. 민주자유당. 거기가 이제 신한국당, 한나라당, 새누리, 국힘 이렇게 되는 동안에 어떤 뿌리가 되는. 그래서 김영삼 당으로 가버려. 직접 데려온 거야. 김문수를. 왜 데려왔냐면은 군사정권 잔당 이미지 탈피하려고 데려온 거지. 그래. 근데 김영삼이 데려온 건 알겠어. 근데 김문수는 왜 자유한국당에 간 거지? 정치적인 이념이 비슷하다고 느낀 게 있었나? 이념보다는 여기서 그 이념으로 했는데 안 되니까. 이념보다는 양념이 중요하다는 걸 알았잖아. 양념치킨 찾아가겠다. 그러니까 실제 이룰 수 있는 거가 뭐냐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느낀 거잖아. 왜냐면 내가 마음만 가졌는데 결국 총선 참패했잖아. 참패했지. 이거 좋은 생각을 가지면 뭐하냐고. 그거는 입혀지지가 않는데.
근데 의문이 드는 거는 총선 참패한 건 알겠는데 그 민중당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때 당시 뭐 DJ한테 가봐라 한 거는 민주당은 사실 진보 쪽에서 거대 정당이지 않았을까? 아, 근데 그러다고 해도, 어, 예를 들어 이런 거지. K리그로 치면, 어, 강원에서 음, 선수한테 오퍼를 넣어. 나는 강원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 근데 감독이 직접 와. 어, 내가 너를 어디에 어떻게 쓸 거고, 어, 뭐 이런 플랜을 얘기해. 나도 주전을 시킬 거고. 이러면은, 마음이 동하는 게 있지. 왜냐면 나는 축구 선수니까 뛰고 싶고, 어, 뛰는 게 의미가 있지. 정치도 어떤 반영이 되는 게 의미가 있지. 좋은 얘기를 하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리고 김문수는 더 그걸 느꼈었잖아. 자기가 아무리 좋은 생각, 무슨 생각을 해봤자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느꼈잖아. 그러니까 자기한테 더 힘을 많이 주는 대로 가고 싶었지 않았어. 근데 그걸 김영삼이 알고, 쓱, 네, 캐치가 됐네. 그러면서 자기는 군사정권 잔당 이미지도 벗을 수 있고. 왜냐면 완전 운동권의 전설을 데려오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가지 않았을까. 어쨌든, 하지만, 그래도 뭐 대중의 평가는, 김문수는 노바뱀이다. 노바뱀? 힙합에서 많이 나오는 말인데, 노선 바꾼 뱀 새끼. 아. 노선 바꾼 뱀새끼. 노선 바꾼 뱀 새끼가 돼서, 그렇게 보수당으로서의 첫 시작을. 정치 알려는. 생활을 시작을 한다. 근데 그것도 뭐 노선을 바꿔서 뱀새끼라고 욕먹은 것도 처음에는 뭐 욕을 뭐 먹을 수 있다고 봐. 어느 정도는. 그치? 근데 그것도 노선을 바꿔서 지금 얼마나 했어. 보수정당에. 모르게 몰라도 한 20년은 하지 않았을까? 그치. 그 삶의 노선으로 보면은, 오히려, 그니까. 그 운동권에 있던 시절이 더 적어. 그러니까 지금은 뱀이라고 욕을 할 수가 없어. 이미 그치. 컨셉도 계속 잡으면 그거에 본체가 되니까. 그러니까. 맞아.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서 다시 안 바꾸고 거기서 꾸준히 있었으니까. 맞아. 지금 그거라고 하잖아, 사람들. 맞아. 근데 김문수한테는 그런 과거가 있었다. 보수당에 있으면서 김문수는 15대 총선, 15, 16, 17 총선에서 3선 국회의원을 해. 사실 영상 보면 그것도 있어. 지하철인가? 거기서 경찰이나 뭐 이런 사람. 나 3선 국회의원이라고. 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자기 홍보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건 봤지. 사랑제일교회 예배 참석하고. 코로나19. 알아. 그것 때문에. 맞아. 그때도 경찰한테 얘기. 그것 때문에 이제 욕을 많이 먹었지. 김문수는 끝났다고 봤지, 사실상. 그니까. 거기에 이렇게 붙어가지고. 근데 끝날 줄 알았는데, 그 세력이 더 커져버려가지고. 하여간, 삼선까지 했었고. 자기 PR이 대단한 사람이네, 진짜. 그러니까. 그리고 경기도지사도 했고. 도지사에 3선까지, 야. 그게 자기의 이제 엄청난 업적인 거지. 맞아. 근데 경기도지사는 하필 유시민이랑 붙어가지고. 왜 운명의 장난이냐. 그러다가 18대 대선. 대선에도 이제 나가려고 경선에 들어가. 근데 그때 박근혜한테 져. 그리고 국회의원 이제 4선 해보려고 그러면 20대 국회의원 하려고 나갔거든? 대구로 나갔어. 그 웬만하면 대구는 될 가능성이 높잖아. 근데 그때 민주당 김부겸한테 졌어. 야, 대구에서? 그러니까 이제 완전 나락가는 거지. 그리고 박근혜 탄핵 때 박근혜 탄핵 반대했고. 미운 털이 박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확고한 사람인 거야. 그치. 한 길만 가는 거야. 박근혜 탄핵 반대했지. 그 다음에 이제 서울시장 나가. 서울시장 나가는데 이건 편집될 수도 있지만. 발 아저씨. 아저씨한테 지지. 그때 당시에 박원순 시장 당선된 그게 약간 안철수 영향이 좀 있지 않았나? 안철수 영향이 크지. 근데 그때 안철수랑 또 지금 안철수랑 조금 파워가 좀 영향력이 좀 달라진 것 같긴 한데. 그치. 안철수의 어떤 신드롬 같은 게 있었지. 근데 어쨌든간. 그 아저씨한테 지고. 그 다음에 갑자기 이제 태극기 부대로 붙어. 그러니까 점점 노선을 정하네 그렇게. 그 태극기 부대 이제 정강훈 사랑제일교회.
빤스 목사 어. 정광훈. 어. 정광훈의 신당을 창당하는 걸 지지해. 아, 진짜. 완전 극으로 가지. 그쪽으로 가네. 응. 어. 그러다가 윤석열 때는 이제 고용노동부 장관까지 하고 어. 국회에서 혼자만 이제 앉아가지고 안 일어나고. 어. 그리고 21대 대선 경선에 출마를 나가서 다 꺾고 홍준표 제끼고 한동훈 꺾고 안철수 접고 나경원 제끼고 쭉쭉 올라간단 말이야. 그래서 결국 됐어. 근데 이 김문수를 이지매를 하려고 해. 어떻게 살아왔는데. 그러니까. 도지사인데. 그래서 그걸 다시, 다 꺾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래서 그걸 다 깨부수고 결국 이번 21대 국민의힘 기호 2번 김문수 후보로 등록이 됐어. 야, 대단하네. 대단한 사람이네. 그러니까 삶이. 어. 이 등록을 했으니까 막 재산, 병역 뭐 이런 게 나온단 말이야. 그치? 잠깐만 읊어주면은 재산이 이 사람 좀 검소하대. 관악구에 살고 있대. 재산은 10억 6천. 뒤에는 뺄게. 대략 10억 6천. 그 정도 있고 뭐 한 11억 안 되게 있는 거지. 정가는 3. 아마 운동권 때 좀 생긴 거 아닐까 싶어. 그다음에 병역은 뭐 중위 근치술 이라는 게 있나 봐. 뭐 무슨 수술 받았나 보지? 그 후유증으로 전시 근로역. 여기까지가 이제 김문수의 생애였어. 저기 그 전과 같은 경우는 내가 좀 찾아봤는데 다른 후보들도 좀 찾아봤는데 이게 거기에 미친 사람 있더라. 전과가 그게 일단 선거에서 이제 공개되는 전과는 벌금 100만 원 이상만 공개가 되고 운동권 때 있었던 전과는 하나 공개된 거는 하나고. 아, 그래? 나머지는 그 뒤에 있던? 집회 집시법? 불법 집회 랑 이제 뭐 폭행 폭행도 있어? 폭행 그런 것들이 이제 폭행 몬스터네. 아, 그치. 폭행몬스터하고 집회 불법 점거, 의회 불법 점거 같은 그런 전과들이 좀 있었고, 그거랑, 이거는 거기에는 공개되지 않았는데, 예전에, 아까 얘기했던. 코로나 때, 그때도 전과가 있는데, 그거는 아마 100만 원 이상이 선고되지 공개되진 않았을 거야. 그렇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 엄청난 도지사의 역사, 김문수의 역사. 앞으로 어떻게 될런지. 네. 자,